자, 이번 시간하고 아마도 요 다음 시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1학년 때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판의 경계, 종류별로 판의 경계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실제 어떤 지구상의 어떤 동네가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림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렴형 경계는 여기 판이 하나가 있고 판이 또 하나가 있을 때 두 판이 서로 모이는 경우가 되겠고요.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될 거고,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엇갈려 가는 경우죠. 뭐 1학년 때 다 배웠었던 거니까 다 기억하리라 믿고요. 근데 이제 수렴형 경계는 종류를 또 나눠야 되죠. 어떻게 나눠질까? 대륙판이 서로 모이는 경우,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 보통은 뭐 교과서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분류를 해요. 그러면 총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봅시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해구 같은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데스 산맥, 저 남미에 있는 큰 산맥이죠.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거는 맞는데 일본 해구 스타일하고 안데스 산맥 스타일은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얘네들의 뭐 원리, 어떻게 해서 저런 경계들은 어떤 특징,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요 지형은 어떤 지형들이 형성되나.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쉽게 알고 계신 거요. 대륙판과 해양판 만나면 해구 같은 거 형성되잖아요. 그게 이제 4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실제 사례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예. 그러니까 실제 대륙판이 모이고 있는 동네. 그 동네 지역 이름, 그다음에 지도상에서 그 지역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보통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동네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륙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자, 실제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경우가
저 동네죠. 교과서에서 그 판구조 지도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 있네. 여기에 인도가 있죠. 인도. 그 다음에 이 위에 유라시아. 근데 지금 보시면 인도는 여기에 있는 바다가 이제 인도양인데 인도하고 인도양하고 사이에는 어떤 판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 밑에 있는 인도양 바닥부터 이쪽으로 이어지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까지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라고 한 판이야. 한 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동네 단면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부터 해볼게요. 과거. 그다음에 유라시아판 밑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고 있었고 보통 이런 거 섭입한다라는 표현 쓰죠.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인도가 있었고 또 해양판이 이어지다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해양판부터 요 해양판부터 인도 그 다음에 요 해양판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부 다 한 판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 사이가 바다였겠지. 여기는 뭐 지금도 인도양 바다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해양판이니까 대륙판인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더 높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유라시아판이 있고 인도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리지 맙시다. 일단은 해양판이 요 밑으로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이제 빨려 들어는 가죠. 근데 이 밑부분은 지금 요 밑부분은 연약권에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로 치면 순수 멘틀이죠. 근데 여기는 대륙 지각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륙 지각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판이란 말이죠. 밀도가 연약권보다는 작아. 가볍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안에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있는 힘은 있어서 자꾸 파고들긴 파고드는데 이 가벼운 애가 밀도가 높은 연약권 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려고 할까요? 수영장에서 고무튜브 억지로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떠오르려고 하듯이 요 인도 부분이 계속 떠오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계속 좌우에서 밀기는 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두꺼운 두 대륙판이 서로 맞물려서 찌그러지면서 아주 높은 산맥을 형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산맥이 그러니까 두 판이 그냥 뭐 여기가 인도판의 앞자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유라시아판 그래서 두 개가 맞물려서 그냥 계속 서로 밀어붙이고만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일단은 생성되는 원리는 이런 식이고요. 그럼 아까 원리는 설명이 됐고 그러면 화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죠. 자, 화산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밖으로 나와서 용암이 돼서 흘렀을 때를 화산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암석권이 이렇게까지 두꺼워져 버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야?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해발고도 기준으로 지금 한 9,000m 가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마그마가 튀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진은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요? 수업 시간에 정리를 이거
소개를 해드린 반이 있고 안 해드린 반이 있는데, 자, 지진과 관련돼서 여기다가 짜투리 공간에 소개를 합시다. 여기가 지표면이고, 자, 지진은 보통 이렇게 단층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럼 땅이 이렇게 덜컥하고 움직이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근처에서 뭔가 땅과 땅이 마찰이 일어나면서 혹은 땅이 꽝 하고 부러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진파가 퍼져나갈 거란 말이죠. 이 동네에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역추적해 나가는 거야.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그러면은 오히려 지진은 어느 한 점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걸 파동을 역추적해 나가면은 어느 특정 지점으로 수학적으로 어느 특정 지점을 특정할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될까? 파동의 에너지를 역추적해 나갔을 때 에너지가 가장 세게 나왔다고 수학적으로,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수학적으로 특정한 요 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진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 진원에서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지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되겠지. 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원에서부터 진앙까지의 요 깊이, 요거를 진원 깊이라고 불러요. 뭐 진원의 깊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어떤 그냥 용어로 진원 깊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진을 분류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을 분류할 거야. 자, 책에서 보통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을 분류하면 뭐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세 가지로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합시다. 하나는 천발 지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발 지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 가운데다가 중발 지진이라는 걸 또 끼워 넣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천발 지진은 요 천자가 얕다라는 뜻이야. 깊이가 얕다. 신발의 심자는 그럼 뭐겠어? 깊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얕은 데서 발생한 지진, 깊은 데서 발생한 지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지표에서 지하 100km까지 그거를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신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지하 100km 이상. 그럼 왜 기준을 굳이 100km로 잡았을까요? 100km로? 여러분 그 판의 평균 두께가 100km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이 연약권 위에 얌전히 떠 있는 상태에서 뭐 판이 뭐 부딪히거나 뭐 벌어지거나 엇갈려 가거나 그러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천발 지진. 그다음에 판이 다른 한 판 밑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겠죠.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대, 히말라야 산맥 이 동네에서는 지진이 어떨까? 자, 얕은 데서도 지진이 발생할 거고 깊은 데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겠지.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얕은 데서도 지진이 발생할 거고 깊은 데서도 지진이 발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진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천발 지진도 발생하고 신발 지진도 발생한다.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지형. 자, 주요 지형은 자, 여기 원래 지층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지층이 있으면 이렇게 큰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지층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습곡산맥.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지형이 판의 구조가 나타나는 동네, 판의 경계가 나타나는 동네 히말라야 산맥이죠. 인도와 유라시아의 경계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동네. 지도에서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색깔이 약간 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대표적인 동네죠. 사실 이 동네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갖고, 여러분 그 뭐 중국, 티벳, 서안 이쪽에서 지진 종종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도 밀어붙이니까는 여기 지금 인도가 사실은 지금 이쯤 있는 거지. 얘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유라시아의 지금 이쪽 몽골, 중국의 서부 여기가 다 찌그러진 거야. 찌그러졌다가 좀 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 찌그러지면서도 발생하고 그래서 중국의 지진은 그런 식으로 발생해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 알고 계시기에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주로 잘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는 판의 경계랑 너무 먼 동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하도 밀어붙여갖고 유라시아판이 찌그러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별로 써먹을 데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대륙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 이제? 대륙 해양판 이걸 알아봐야 되죠. 근데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눈다고 그랬어. 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냐? 키보드는 왜 자꾸 튀어나올까요? 자, 여러분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나누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남아메리카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일까요? 해양판일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뭐 이건 대륙판이다, 해양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실제 판에다가 그 적용을 할 때는 대륙판, 해양판 딱 잘라 말하기가 사실은 좀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남아메리카판의 경우를 보시면 이 부분은 대륙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여기도 남아메리카판이잖아요. 그치? 남아메리카판이 이만큼이 남아메리카판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대륙판이지만 이 부분은 해양판이란 말이죠. 반면에 이제 태평양판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다 해양판이지. 대륙판 성격을 띠는 부분이 없죠. 완전히 해양판이야. 여기에 있는 나스카판이라는 것도 완전 해양판이고. 그러나 반면에 순수한 해양판은 있을 수가 있어도 순수한 대륙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프리카판만 봐도 여기는 대륙인데 여기는 다 아프리카판이지만 해양판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스타일이 달라져요. 자, 일본 해구 같은 경우에는 정리합시다. 대륙판, 해양판, 수려면 경계인데, 자, 일본 해구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이랑 유라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일본 해구. 반면에 아까 나왔던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 해구 스타일이 있고 안데스 산맥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들어오는 경우, 섭입하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일본은 뭐 우리 저기 가까우니까 일본 해구 있는 지역 거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안데스 산맥이 남아메리카랑 상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판 저 중국 내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쪽, 일본의 동서쪽 거기는 바다란 말이죠. 바다도 그냥 얕은 바다, 우리나라 서해처럼 200m 이내의 얕은 바다가 아니라 수심이 3000m 이상 되는 태평양이랑 연결되는 깊은 바다예요.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은 완전히 대륙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약간 해양판 쪼가리가 끝에 붙어 있다고 보는 거야. 반면에 남아메리카 대륙판의 경계는 완전 그냥 생 대륙판인 거죠. 이 부분이 완전 생 대륙판인 거지.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쪽이죠. 자, 유라시아판이 있고 뭐 태평양판 내지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유라시아판 대륙판의 성향을 많이 띠겠지. 그렇지만 요 끝자락이 완전 대륙이 아니라 해양판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남아메리카 이쪽은 어때요? 요 끝자락에 바다가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대륙하고 대륙판이랑 대륙판 성향을 띠는 남아메리카판의 일부랑 완전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그냥 바로 만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끝자락에 해양판 성향을 띠는 쪼가리가 안 붙어 있다. 반면에 일본 해구 쪽은 요 유라시아판의 끝자락이 해양판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일본 해구 이 동네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고 끝자락에 해양판 성향을 띠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요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위쪽은 바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자, 지진부터 화산 활동부터 다 따져봐야 되죠. 여기서 판과 판이 마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 그 부분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바닷물이 막 오랫동안 스며들고 그래서 함수 광물,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는 광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잘 생겨요. 마그마가 생겨서 여기서 분출을 해. 한 번 분출하면 해저화산이 되겠죠. 근데 두 번 분출하고 여러 번 분출을 하면은 이게 물 밖으로 나와서 화산섬이 만들어질 거야.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대륙해양 수려면 경계, 그 중에 일본 스타일 대륙해양 수려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해양판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대륙판하고의 마찰 때문에 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거의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오프라인 수업 중에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진은 어때요? 얕은 데서도 일어나고 깊은 데서도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천발 지진 발생하고 신발 지진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주요 지형은 자, 여기 생기는 깊은 골짜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해구, 그지? 해구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화산섬이라고 했는데, 자, 요걸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태평양판이고,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거지. 이건 이제 유라시아판이죠. 그러면 아까 지금 요 단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화산섬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나마 좀 3차원적으로 그려본다고 그려봤는데 여기 하나만 화산이 생길까? 그죠?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고 요 해구를 따라 섬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구가 직선으로 나왔지만 실제 상황에서 해구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곡선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요 화산 섬들도 곡선 형태로 배열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 수학에서 부채꼴에서 그 둥근 부분을 호라고 그러죠. 호, 모양으로 줄지어 있는 섬.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불려요. 이렇게 줄지어 있는 섬들을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 예시가 될 만한 동네는 일본 해구가 있을 거고, 이거는 이따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디가 대표적인 예가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동네가 어디가 있냐면 알류샨 열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요 두 동네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가 일본 해구가 되겠지.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일본 해구. 그리고 이 동네. 지금 여기도 지도가 좀 작아서 잘 표시는 안 되지만 섬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알류샨 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태평양판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을 북아메리카판, 그거의 끝자락에 있는 해양판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 해구처럼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 이기는 하나, 끝자락이, 끝자락이 해양판 쪼가리가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저기에 나타난다.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반면에
이제 안데스 산맥 경우 스타일. 그러면 여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카판이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화산 활동은 일어나요. 두꺼운 이쪽에 그러니까 두꺼운 산맥이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해양판이 워낙에 잘 녹고 그러면서 뒤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열에 의해서 대륙판 성분이 또 녹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섞여서 분출하거나 뭐 번갈아 분출하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지진 어떨까요? 천발, 신발 모두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주요 지형 여기서 차이가 나. 여기는 일본의 경우에는 어때요? 끝부분이 얇은 해양판이니까 화산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뭐 화산 같은 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아. 바닷물이 차봐야 한 요 정도? 이 안데스 산맥, 여기 남미 서쪽 해안에 있는 요 안데스 산맥이 되게 높은 산맥이란 말이죠. 북미에 있는 로키 산맥 뭐 이런 데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화산 섬이 만들어지기엔 여기가 너무 깎아지는 절벽인 거죠. 그 대신 해양판이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아까 대륙 수렴형 경계처럼 습곡 산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무조건 습곡 산맥만 나타난다. 화산섬은 전혀 없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무조건 호상열도만 나타난다. 습곡 산맥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본 해구 스타일에서는 호상열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안데스 산맥 쪽에서는 습곡 산맥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저 골짜기 뭐 있어요? 해구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주요 지형 했으니까 실제 이해가 되는 거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냥 할까요? 지도상에서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 안데스 산맥 이런 판의 경계 위치만 지도에서 확인하고 영상은 마치도록 합시다. 아까도 한번 봤죠. 여기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갈 때는 보통 이런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간다. 그런 기호가 되겠죠. 자,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뭐 정확한 지도는 아니지만 여기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는 갈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잖아. 여기가 아주 높은 산맥,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하면 돼? 얼마 남았어? 그죠? 대륙판과 대륙판 히말라야 산맥 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 일본 해구 스타일하고 안데스 산맥 스타일 좀 구분해서 해봤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렴형 경계 마지막 해양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